혹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평생 함께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것도 황혼의 나이에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한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불륜이라는 손가락질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지막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제 나이 68. 저는 평생을 흔들림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내 김미경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웠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한 회사에 뼈를 묻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모범적이고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가장이었죠. 하지만 제 가슴 한켠에는 텅 빈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지만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죠. 그러던 제게 늦은 가을날에 소나기처럼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은경 그녀였습니다. 은경 씨를 처음 만난 건 환갑을 훌쩍 넘긴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아내와 함께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아내와 함께할 취미를 찾다가 골프를 배우기로 했었죠. 아내는 골프채를 들고 휘두르는 것조차 버거워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연신 허리가 아프다며 한숨을 쉬었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며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기보다는 오히려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골프웨어, 탄탄한 근육이 돋보이는 팔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이은경 그녀였습니다. 저는 은경 씨를 보자마자 잊고 지냈던 젊은 시절의 설렘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경 씨는 제 첫사랑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제 첫사랑 이름은 박미숙. 대학교 2학년 때 미팅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미숙을 만나기 위해 매일 도서관에 갔고 그녀의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유 없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소심하고 자신감 없던 저는 미숙에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미숙과 멀어졌습니다. 은경 씨를 만난 순간 저는 30년도 더 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숙의 목소리만큼이나 청아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제 가슴속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은경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일부러 바둑을 못 두는 척하며 그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은경 씨는 그런 저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에게 훈수를 두면서 미소를 지을 때마다 제 가슴은 다시금 젊은 시절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골프 레슨을 더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허리가 아프다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은경 씨는 골프 강사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골프를 가르쳐 주면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골프채를 잡는 법부터 스윙하는 법까지 섬세하게 가르쳐 주었고 저의 작은 변화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데이트는 젊은 연인들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은경 씨는 늘 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큰 행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를 만난 후 제 삶은 흑백에서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기대되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은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골프장 잔디 위를 거닐었고 늦은 밤까지 통화를 하며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습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 미숙에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은경 씨에게 했습니다. 밤늦도록 그녀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 그녀의 창가에 불이 꺼지는 것을 보고서야 발길을 돌렸고 새벽녘에 그녀에게 잘 자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바닷가에 갔습니다. 은경 씨는 제 첫사랑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성 씨, 그렇게 가고 싶었던 바닷가를 이제라도 저와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미련과 아쉬움이 은경 씨를 만나 비로소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은경 씨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숨겨야만 하는 현실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아내 김미경과 이미 오래전에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의 관계는 사무적이었고 서로에게 의무만을 다하는 사이였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그저 생활비를 책임지는 남편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그저 자식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은 오래전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은경 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식들에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제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자식들에게 은경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딸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빠 미쳤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딸은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들 역시 아빠,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하려고 그래? 엄마가 알면 난리 날 거야. 절대 안 돼. 아들 역시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은 저와 아내의 관계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늙은 부모의 외로움이나 사랑 같은 것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내는 골프 레슨을 받고 온 저에게서 은경 씨가 사용하는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제가 은경 씨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신 늙어서 주책이야. 미쳤어? 여태껏 내가 당신을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이제 와서 바람을 피워. 아내는 마치 제가 엄청난 죄를 지은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난 관계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은경 씨를 만난다는 사실을 제 친구들에게 모두 알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비난했고 은경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는 가족과 친구들의 지옥 같은 반대 속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와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저는 은경 씨를 만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경 씨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유일한 빛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은경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저와의 만남을 반대하는 것에 괴로워했습니다. 은경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진성 씨, 우리 이대로 헤어져야 할까 봐요. 자식들한테 죄 짓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힘들어요. 은경 씨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경 씨, 제발. 은경 씨는 제 삶의 전부예요. 당신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를 갈망했습니다. 그녀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놓지 못했습니다. 은경 씨는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진성 씨, 제발 나를 놓아줘요. 나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은경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저는 그녀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했습니다. 은경 씨는 결국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를 탐닉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서툰 사랑이 아닌 삶의 깊은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어른들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늙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여인의 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살결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며 외로움을 달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은경 씨는 제게 말했습니다. 진성 씨,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책에서 나는 냄새랄까. 낡고 냄새나는 책에 대한 이야기, 당신의 인생과 당신이 평생 동안 묻어두었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은경 씨의 말에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그녀는 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제 삶의 깊은 외로움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은경 씨를 숨기면서 만나지 않기로 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에게도 저의 결심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자식들도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이제 아빠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빠와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조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은경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저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마지막까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는 이제 아빠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은경 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고 은경 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해 먹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경 씨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을 정갈하게 만들었고 저는 은경 씨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그녀의 손을 잡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도 뜨겁게 사랑했고 행복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황혼 이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꿋꿋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은경 씨는 제게 평생 잊고 살았던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은경 씨에게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보살핌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은경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진성 씨,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를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젊은 날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황혼의 사랑은 깊고 따뜻한 것 같아요. 은경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고 격렬한 동시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은경 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늙어서 찾아온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저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가슴 속에 묻어둔 첫사랑이 당신의 텅 빈 삶을 채워줄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네 삶의 마지막에 찾아온 사랑, 그 사랑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불행일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